귀여운 열매 드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미루어던 가족 나들이 가을 끝자락에 서울숲으로 다녀왔습니다. 바로 전날에도 늦게까지 일이 있어서 계속 하품이 나오고 눈꺼풀은 무거웠죠. 하지만 7살짜리 아들과 4살짜리 딸아이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좋아하는 모습에 그래도 잘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제가요, 아랫배가 살짝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온다고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놀고 있으라고 당부를 했죠. 애들이 얌전해서 말 잘 듣거든요. 편하게 화장실에 가서 힘을 주려고 하는데 딸아이가 저를 부릅니다. 아빠! 아직 나가려면 많이 멀었는데 대답하지 않을 수도 없고 아빠의 고민을 알 리가 없는 딸이 계속 저를 찾았습니다. 아빠 있어요? 여기 있어요?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대답을 해줬어요. 여기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근데 그러고 나선 딸아이가 한 칸씩 한 칸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빠 여기 있어? 없네. 아빠 여기 있어? 없네. 아빠 여기 있어? 이러더라고요. 아빠가 어느 칸에 있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오 마이 갓. 잠깐 망설이다가 다른 칸에 계신 분들 놀랄까봐 엉덩이를 살짝 들고 문을 두드렸어요. 여기야! 아빠 여기 있어! 그랬더니 딸아이, 여기야? 문 열어봐. 천진난만하게 문고리를 흔들더군요. 얼른 설득해서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만 있다가 나갈 테니까 나가서 오빠랑 놀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휴, 딸아이가 옷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명랑한 목소리로 계속 말을 거는 겁니다. 아빠 응가하고 있어요? 대답 안 해주니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응가하고 있어요? 안 되겠다 싶어 말했어요. 응. 그랬더니 또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물 내리는 거 아빠예요? 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말했어요. 아니. 지금 바지 입고 있어요? 아니. 계속 배가 아파요? 아니. 엄청 커요? 아니. 어휴, 최대한 빨리 나가야겠다 싶어 문을 여니 아빠 얼굴 봤다고 환하게 웃는 딸아이가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킥킥거리고 저는 너무 민망하고. 그런데 화는 못 내겠더라고요. 앞으로 애들 데리고 갈 땐 화장실은 자제해야겠어요. 2012년 새해 첫날 저희 가족은 해돋이를 보러 정동진에 갔습니다. 살갗을 파고드는 추위가 힘들었지만 새해가 밝아오는 걸 지켜보는 게 나름 뜻깊고 무엇보다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마냥 행복했어요. 그렇게 덜덜 떨면서 해가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막내딸이 조망만한 두 손을 곱게 모으고 두 눈은 꼭 감더니 뭐라고 소원을 빌더라고요. 그때 마침 밝은 해가 떠올랐고 딸은 환한 미소로 밝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마냥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집에 오는 길에 딸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소원을 빌었길래 그렇게 좋아했냐고요.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 너무 추워서 제발 좀 빨리 해 뜨게 해달라고 소원 빌었어. 난 소원 벌써 이뤘다. 참, 한 해 소원을 소박하게도 빈 우리 딸. 귀엽다고 해야 되나요? 어이없다고 해야 되나요? 귀엽다. 완전 귀엽다. 아니, 새해 소원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무 추워요. 해 좀 뜨게 해주세요. 소원입니다. 이렇게. 저한텐 7살, 5살짜리 친척 동생이 있어요. 며칠 전에 새해라고 작은 아빠네 식구들이 다 놀러 왔더라고요. 오랜만에 동생들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니랑 놀자 하면서 방에 데리고 들어갔죠. 뭐하고 놀까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5살짜리 동생이 여왕놀이 하자고 전 여왕놀이가 뭔지 몰라서 그게 뭐냐고 했더니
있잖아. 여왕놀이가 뭐냐면, 여왕놀이는 내가 여왕이고, 언니는 여왕의 강아지 역할을 하는 놀이야. 그러니까, 언니는 지금부터 개야. 알겠지? 아니, 이제 저도 20살 어른인데 나보고 개를 하라니. 뭐 썩 내키진 않았지만 기왕 놀아주기로 한 거 제대로 놀아주자 싶어서 강아지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일단 웃으라 그래서 고민했어요. 걔가 어떻게 웃지? 그랬더니 동생이 저한테 답답하단 듯이 언니, 걔가 웃는 거 왜 몰라? 이렇게 짖으면 웃는 거잖아. 도대체 언제부터 짖는 게 개가 웃는 소리였나요? 그런가 보다 하고 왕왕거리면서 잠시 후 노래를 하래요. 걔가 어떻게 노래를 하지? 고민했더니 또 동생이 답답해하면서 언니, 걔가 노래하는 거 못 봤어? 이렇게 노래하는 거잖아. 언니는 왜 몰라? 그런데 도대체 그런 건 누가 어디서 가르쳐줬냐고 했더니 옆집 강아지랑 자기는 말이 통해서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설명을 들어가며 동생이 웃으라면 웃고 짖으라면 짖고 기라면 기고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도 30분 동안 바닥을 기어다녔네요. 그런데 잠시 후 저의 이런 노력도 모르고 5살짜리 동생이 제 등에서 내려오며 이러더라고요. 나 안 해. 강아지가 재미없어. 콩알 만한 게 확 쥐어받고 싶었지만 가까스로 참아냈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요. 그 옆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7살짜리 동생이었어요. 걔가 조용히 제 옆에 오더니 제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하는 말. 언니, 나도 맨날 그러고 살아. 언니가 이해해. 이러는데 웃음이 났습니다. 귀여워서 아니고요. 웃겨서 아니고요. 어이없어서 진 빠져서 허탈해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유디. 볼륨 잘 듣고 있어요. 저희 친척 누나한텐 태호랑 정우 이렇게 남자아이가 둘 있어요. 그 사촌 동생들 얘기입니다. 왜 어른들이요 남자애한테 떡두꺼비 같단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 친척 어른들이 형인 태호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태호가 애기 때 자는 거 보면 두꺼비였는데 두꺼비. 지금은 아주 멀끔해졌어. 응? 다 컸어. 그랬더니 동생인 정우가 눈을 토끼처럼 뜨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엄마, 형이 원래 두꺼비였어? 그랬더니 어른들은 그런 정우가 귀여워서 하나같이 정우를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형은 원래 두꺼비였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됐어? 그건 엄마가 형을 많이 사랑해줘서 그렇게 사람이 될 수 있었어. 그럼 형이 원래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원래는 두꺼비였어. 그럼 혹시 나도 두꺼비였어? 아니, 정우는 원래 여우였어. 여우였는데 이것 봐. 정우 엉덩이에 여기 볼록한 거 있지, 뼈? 요거. 이게 원래 꼬리였는데 엄마가 사랑해줘서 이만큼 없어진 거야. 우와. 가족들은 그런 정우를 보고 한참을 웃고 그렇게 장난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우랑 엎치락 뒤치락 놀고 있을 때 저랑 어떻게 슬쩍 부딪힌 정우가 갑자기 사색이 되었어요. 놀란 정우가 어떡해. 야, 너 갑자기 왜 그래? 형아를 사랑해주세요. 형아를 사랑해주세요. 형아 꼬리가 길어요. 형아를 사랑해주세요. 사람 되게 형아를 사랑해주세요. 제 꼬리뼈가 조금 튀어나왔나 보죠. 그걸 보고 사람 되게 해달라니. 사람 되게 해달라니. 정말 귀여우면서도 뭔가 씁쓸했네요. 우리 엄마가 저를 보고 진짜 하시던 말씀이거든요. 저거 언제 사람 되나. 인나씨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듣기만 하다가 용기 내어 사연 적어봅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8년간 일하고 지금은 쌍둥이를 낳아서 집에서 쌍둥이와 매일매일 씨름하고 있는 아줌마예요. 지난 8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어린이집에서 일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많았던 일들 중에 민망했던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그 당시 저는 6살 지구반 선생님이었어요. 점심 식사를 다 한 뒤 양치질을 하는 시간이었죠. 저도 아이들 틈에 껴서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이를 다 닦고 혀를 닦다가 그만 칫솔이 좀 깊이 들어갔지 뭐예요. 왜 있잖아요. 혀 닦다가 웩웩 하는 경우. 웩웩 하면서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제 옆에서 양치질하던 5살 햇님반 아이가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보며 선생님, 토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잖아요. 선생님 토했잖아요. 아파요? 그래서 아니라고 토한 거 아니라고 괜찮다고 했는데도 아니잖아요. 괜찮지 않잖아요. 아플 땐 아프다고 해야 된댔어요. 선생님 토해요? 그래서 아니라고 진짜 그런 거 아니라고 했더니 아이가 조용히 속삭이며 하는 말. 선생님 병원 가기 싫어서 그래요? 비밀로 해줄게요. 귀여워서 정말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선생님 토해요? 목소리가 아른거립니다. 지금은 비록 쌍둥이들 돌보느라 일을 잠시 쉬고 있지만 몇 년 뒤면 다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날이 오겠죠? 아이들과 함께하면 힘들기도 하지만 그 천진난만한 모습들 때문에 힘든 게 싹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인나 씨도 어린이집 선생님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에휴, 처음 애를 어린이집 보내면요. 애들보다 엄마들이 더 울어요. 하루 종일 24시간을 끼고 살다가 처음으로 몇 시간을 떨어져 지내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속상하고 걱정되고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어린이집에 갔더니 벌써부터 애들은 울고 있었어요. 싫어. 나 안 가. 엄마하고 있을 거야. 그런 애들을 다그치며 엄마들도 웁니다. 어허, 엄마가 이러면 안 된댔지. 어허, 어서 들어가지 못해? 누가 보면 그럴 거예요. 어디 몇 년간 떨어져 살 건가 보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이 글썽글썽한 채 4살 난 우리 아들에게 말했어요. 건우야, 엄마 옆에 없어도 절대 울면 안 돼. 응? 선생님도 있고 친구들도 있으니까 절대 울면 안 된다. 그랬더니 건우가 걱정되는 듯이 말했어요. 엄마는 없어? 엄마는 그럼 어딨어? 왜 나만 두고 가? 슬슬 시작되나 보다 싶어서 잘 설명해줬어요. 건우야, 이젠 어린이집 다니는 거야. 엄마는 집에 있고 건우는 여기서 공부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다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건우가 매우 많이 걱정된다는 듯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그럼 나 밥은 누가 줘? 에휴, 너는 고작 그게 걱정이니? 해서 밥은 선생님이 주실 거다 설명하고 들여보냈죠. 울지 않는 게 다행이긴 했지만 속으론 내심 섭섭했어요. 애가 엄마한테 정이 없나 해서 말이죠. 그런데 어린이집 끝날 시간이 되어 데리러 갔더니요. 해맑던 건우가 걱정이라곤 밥 말곤 없던 우리 건우가 저를 보자 엉엉 우는 겁니다. 엄마. 그래서 제가 그래, 이게 엄마랑 떨어져 있으면서 보고 싶었구나 싶어서 한 걸음에 달려가 와락 안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건우, 엄마 보고 싶었구나. 그랬더니 건우가 꺽꺽거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네, 여기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뭐, 왜? 배가 고파요. 밥을 한 그릇만 주고
에휴, 인나씨, 저는 돼지를 낳았나봐요. 제가 일하는 회사 로비엔 커다란 어항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건물에 밥을 먹거나 볼일 보러 들르는 가족들은 항상 그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봤자 금붕어만 돌아다니는데 애들은 그걸 꼭 봐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유리벽을 손바닥으로 치고 고함을 지르고, 그럼 금붕어가 놀라서 안 되는데요. 혹시라도 그러고 있으면 혼내줄 테다 벼르고 지켜봤죠. 근데 이번에 보이는 여자 꼬마는 좀 다르더라고요. 한 뼘 정도 떨어져 조용히 지켜보더니 옆에 있는 엄마에게 조곤조곤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물고기는 왜 친구들이랑 안 다니고 혼자 다녀요? 그래? 종류가 다른가 보지? 종류가 다르면 친구 못해요? 성격이 안 맞나? 물고기도 성격이 있어요? 있지 않을까? 그러면 쟨 성격이 어떤 건데요? 그렇게 한동안 저게 왜 궁금할까 싶은 질문들을 쏟아내더니 아까 제가 조곤조곤이라는 표현을 썼나요? 그럼 정정합니다. 마치 꼬마 래퍼 아웃사이더처럼 속사포로 질문을 뱉어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방금 봤어요? 어항에서 방울이 올랐어요. 못 봤어요? 분명히 방울이 올랐어요. 물고기는 방울을 먹어요? 네? 숨 쉬는 거요? 어떻게 숨을 쉬는데요? 뻐끔뻐끔이요? 그게 어떤 건데요? 뻐끔뻐끔? 아가미요? 아가미가 뭔데요? 숨쉬게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주는데요? 잘 도와줘요? 그럼 아가미는 누가 도와줘요? 그럼 아가미랑 물고기는 무슨 사이예요?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는 눈은 어떻게 떠요? 그럼 눈이 왜 아야 안 해요? 물고기가 아야하면 어떻게 병원에 가요? 병원 의자는 큰데 물고기가 어떻게 거기 앉아요? 손이 없는데 약은 어떻게 먹어요? 물고기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요? 물고기는 몇 살까지 살아요? 그럼 물고기는 지금 몇 살이에요? 물고기 그만해! 관심 꺼! 물고기인지 불고기인지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싶은 걸 꾹 참고 아이의 엄마를 봤는데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꼬박꼬박 대답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전문적 지식이 있어 보이는 대답은 아니었지만요. 아무튼 물고기 하나에 엄청난 질문들을 갖고 있던 꼬마와 그 꼬마의 질문에 하나도 빠트림 없이 대답을 해주던 어머님께 무한의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감동했네요. 저희 학원 선생님이 해주신 얘긴데요. 선생님의 친구분이 유치원에서 일하신대요. 저희처럼 말 안 듣지 않고 애들이 너무 이쁘다면서 종종 유치원 일화를 소개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 사연으로 써볼게요. 유치원에요. 진호라는 꼬마가 있대요. 평소 수줍음이 많고 얌전한 남자아이라는데요. 어느 날 진호가 수업 중에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더랍니다. 왜 그런가 자세히 살펴보니 글쎄 바지에 쉬를 했다지 뭐예요. 그 선생님은 진호에게 살짝 물어봤대요. 진호, 왜 화장실 안 갔어요? 화장실 간다고 말하면 친구들이 에에에에에에 이거 할 것 같아서요.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참은 거예요? 네, 잘못했어요. 그게 선생님 입장에선 얼마나 안쓰러웠겠어요. 왜 그렇잖아요. 화장실 가는 게 웃긴 건 아닌데. 어릴 땐 괜히 그거 가지고 놀리곤 했으니까요. 그래도 다른 아이들은 손 번쩍번쩍 잘 만드는데 진호는 수줍음이 많아서 그러질 못했나 봐요. 어떡하지 궁리하다가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럼 진호야, 우리 이렇게 해보기로 해요. 앞으로는 혹시나 수업 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손 들고 이렇게 얘기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휘파람 불고 싶어요. 이렇게. 알겠죠? 휘파람이요? 그게 진호랑 선생님이랑 화장실 가고 싶다는 암호 같은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게 며칠 후
색종이로 꽃 만들기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진호가 조용히 손을 들더랍니다. 선생님, 그거... 진호 왜요? 저 휘파람 불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진호 잠깐 밖에 나가서 휘파람 불고 오세요. 네? 그렇게 진호는 아이들에게 놀림받지 않고 화장실을 잘 다녀올 수 있었죠. 거기까진 좋았는데 진호에겐 휘파람이 어느새 쉬야라고 각인이 된 겁니다. 집에서도 자연스레 그 암호를 사용하게 됐어요. 하루는 엄마가 보는 앞에서 문제지를 풀고 있다가 신호가 왔는데요. 엄마는 문제 다 풀 때까지 꼼짝하지 말라 하니 어쩌지 하다가 조심스레 허락을 구한 거예요. 엄마, 진호 휘파람 불고 싶어요. 휘파람? 뭐하게? 뭐 하려는 건 아니고요. 진호는 지금 휘파람 얼른 불고 싶어요. 에이, 이 밤에 무슨 휘파람이야. 시끄러워서 안 돼. 밑에 집 아저씨 올라와. 알겠지? 조용히 불고 올게요. 안 된대도 휘파람은 내일 유치원 가서 부세요. 네? 내일요? 내일씩이나요? 안 돼요, 엄마. 휘파람이 너무너무 불고 싶어요. 그래? 그럼 시끄러우니까 귀에다가 살짝 불고 오세요. 네? 귀에다가요? 왜요?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귀에다 대고 살짝 불고 오세요. 아빠 귀에다 불면 되겠다. 아빠 귀에다가요? 아빠 귀에다가 휘파람을 불라고요? 그래. 엄마 괜찮으니까 얼른 아빠한테 가서 휘파람 불고 얼른 주무세요. 아셨죠, 우리 진호? 네. 그렇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안방으로 간 진호. 침대 위에서 고나게 주무시고 계시던 진호 아버님께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너무 잘 아시겠죠? 귀에 물 들어가는 거 너무 싫은데. 그래도 진호 아버님 화는 못 내셨을 것 같아요. 진호 정말 귀엽지 않나요? 저는 아들만 하나 키우고 있는 아들맘이에요. 어제 애를 데리고 미용실에 갔는데요. 미용실 아주 갈 때마다 전쟁이죠 뭐. 자기 살을 자르는 것도 아닌데 어찌나 발악을 하는지 누가 보면 정말 애 잡는 줄 알 겁니다. 이쁘게 머리카락만 조금 정리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서러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또 그렇게 난리치는 녀석을 앉혀놓고 어르고 달래 간신히 머리 자를 때쯤 아들 또래 한 5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한 명 들어왔어요. 우리 아들과는 다르게 차분하고 어찌 보면 도도하게 보이기까지 하던 참 이쁘장한 꼬마 숙녀였죠. 그 아이는 엄마 손에서 살포시 떨어지더니 본인이 메고 온 분홍색 가방에서 동화책 한 권을 조용히 꺼내 들었습니다. 머리 자르면서 책을 보려나? 했더니 웬걸요? 페이지를 샤샤샥 넘기더니 미용실 언니에게 하는 말. 언니, 여기요. 요거요. 이 공주님이랑 똑같은 머리 해주세요. 뜨아! 요즘 여자애들은 어려서부터 저런단 말입니까? 어른들이 송혜교 머리 해주세요, 신민아 머리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벌써부터 스타일에 대한 자신만의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단 말입니까? 우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여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 꼬마 아이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박또박 스타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위에서부터 보글보글 하지 않고요. 구불구불하게요. 이렇게 구불거리고 끝에는 또르르 날리게요. 아무리 야무지게 설명해도 아이의 말인지라 온통 구불구불 보글보글 또르르 같은 단어뿐이었어요. 도대체 어떤 머리길래 그러나 했는데 아이가 내민 건 라푼젤. 아시죠? 높은 성에 갇혀있는 머리 긴 공주님. 하지만 그 헤어스타일을 하기에 꼬마 아이의 머리는 너무나도 짧았어요. 미용사 언니가 설명을 했죠. 지금 넌 단발머리니까 이 머리는 할 수 없고 100밤 정도는 자야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잠시 실망한 듯한 꼬마. 옆에선 아이의 엄마가 거봐 안 된댔잖아
라며 미소를 짓더군요. 혹시나 저러다 우리 아이처럼 발악할까 싶었는데요. 여자애는 달랐어요. 또 가방을 뒤져서 무슨 조그만 카드를 꺼내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언니, 그럼 이 모양으로 해주세요. 꼬마 마법사 레미에 나오는 사랑인데요. 끝에만 이렇게 또르르 말아주세요. 이건 되죠, 언니? 아, 공주님 머리는 안 되지만 마법사 머리는 하고야 말겠다는 그 의지며 빠른 두뇌 회전, 그리고 침착한 대응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용사 언니와 상담을 끝내고 살포시 의자에 앉아 거울을 응시하는 모습. 와, 저거 커서 뭐가 돼도 되겠다 싶었는데요. 그때 같은 또래의 제 아들은 이러고 있었죠. 엄마, 나 언제까지 나가? 이제 그만해! 아파, 머리 아파, 아파. 인나씨, 나중에 인나씨 꼭 닮은 딸 낳으세요. 아들 낳으면 그냥 아빠한테 맡기시고요.